최근 3년간 외국에서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9,500여 회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군사자료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에서 한국군의 국방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2017년 약 4,000회에서 2018년 5,000여 회로 늘었고 작년에는 무려 9,533회에 달했다. 작년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면 5,500여 회가 늘었다. 국방정보 시스템은 국방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지칭하는 용어다. 작년에 9,533회의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국방정보 시스템은 뚫리지 않아 군사자료 유출 사례는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작년에 해킹 시도한 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결과 중국과 미국에 있는 IP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침해 시도 세력은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자 의도적으로 IP 주소를 다중화시킨다면서 실제 침해 시도 세력의 소속 국가를 단정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정보 시스템 해킹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네트워크와 서버, 단말 PC 등 영역별 다계층 보호 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각 군, 기관별 국방정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고 있지만 최신 보안 패치 미적용, 관리자 계정 관리 미흡, 패스워드 관리 미흡 등이 지속해서 식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정보 시스템별 보안 점검 때 표준화된 점검 항목이 없어 보안 취약점 확인과 사이버 공격 징후를 사전에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버 침해 위협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순차적으로 발령되는 정보작전 방호 태세와 관련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주요 국방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사전 예방과 사이버 공격 징후 사전 확인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9월에는 서버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군 내부망 해킹으로 악성 코드가 유포되면서 상당량의 군사 자료가 유출됐다. 당시 국방망 공격에 사용된 IP 가운데 일부가 기존 북한 해커들이 활용하던 중국 선양 지역의 IP로 식별됐고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와 유사했다. 이듬해 국방부 검찰단은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 중국-인도 간 국경 분쟁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2020년 5월 5일부터 시작된 중국과 인도 양국 간 히말리아 국경 카란 계곡지대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약 6개월간 치렀으며 결국 외교적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양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던 10월 13일 갑자기 인도 약 2천만 명 인구의 뭄바이 시에서 발생한 도시 전체 정전 사태가 중국군 해커 부대 때문에 소행이었으며 당시 군부대는 물론 병원과 각종 에너지 공급 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비상 발전 시설이 없는 곳들은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었으며 당시 외교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도하였다. 뉴욕타임스는 200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서머필에 설립된 사이버 보안 회사 리코디드 퓨처사가 당시 인도 정부의 의뢰를 받아 뭄바이 도시 전원 공습 그리드 체계의 악성 코드를 조사한 결과 당시 블랙아웃이 중국군 소행이었으며 이는 당시 중국-인도 국경 분쟁 협상에서 중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리코디드 퓨처사는 당시 여러 차례 악성 코드가 뭄바이 전원 공급 체계에 들어왔으나 담당자들은 시스템 오류로 간주하여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중국 사이버 공격자로부터의 블랙아웃 피해로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당시 뭄바이 전력 공급 그리드 체계에 들어온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그중 한 개의 원인 모렐 악성 코드가 당시 뭄바이 시 전체 전원 공급을 블랙아웃시키는 사태를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중국군이 당시 중국-인도 국경 분쟁 마무리를 위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인도 수바하마암 제하찬카 인도 외무장관 간 외교 협상에서 중국이 모종의 압박을 인도에 가하는 외교적 레버리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 정보당국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인도의 에너지 공급 파원, 그리드 체계의 취약성이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인도 에너지 공급 그리드 체계의 대부분 부품이 중국제라며 만일 뭄바이 사이버 공격 소행이 중국인 것으로 알려지면 이에 따라 미국과 서방 국가로부터의 비난과 역효과 등의 후유증 발생을 우려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인도 정보당국이 악성 코드 소스를 찾고 있으나 아직 소스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리코디드 퓨처 4는 악성 코드가 원인이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스 자체를 찾지 못해 어느 국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인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고 원인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셋째, 만일 악성 코드 소스를 식별하여도 이를 사이버 공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사이버 방어와 공격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인도 사이버 부대 사령관을 지낸 뒤 S. 후다 인도 육군 중장은 과거 인도 파키스탄 간 국경 분쟁 시에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면서 당시에도 악성 코드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키스탄 정부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당시 사이버 공격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어서 더욱 공개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넷째, 이번 사태로 인도군의 사이버 공격 대응팀이 무기력하다고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인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군 컴퓨터 이머전시 리스판스 팀이 지난해 10월 13일 악성 코드를 2차례 식별하였으나 당시 2차례의 악성 코드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섯째, 인도가 중국의 인도 정부의 전원 공급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중국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난에 대한 우려이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업체 360 시큐러티 테크놀로지사는 지난해 2월 중국 안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될 당시에 인도 해커들이 중국 내 병원과 임상시험소 등을 집중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였다고 비난하며 이번에 중국이 전원 공급 그리드 체계 결함을 중국에 떠맡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보 당국은 지난해 5월 중국-인도 간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약 4개월 동안 약 43,300건의 해커 공격이 인도 에너지 회사와 은행 기반 시설에 대해 무차별적 사이버 공격을 행하였다는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2005년에 인도에 설립된 사이버 보안 비영리 연구소 사이버 피스 파운데이션은 지난해 10월 13일 발생한 뭄바이 도시 전원 공급 그리드 체계가 만일 그리드 체계를 통해 이메일을 하는 직원 한 명이라도 자신도 모르는 불명의 이메일에 악성 코드 소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일을 막을 수 없는 체계라며 인도의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은 비대칭적 전력이자 경쟁국에 대해 군사력 투사 행위이며 일종의 무력 시위라며 상호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특히 지난 3월과 4일 인도 매체들은 당시가 인도 국경절 연휴로서 뭄바이 전원 공급 그리드 체계에 근무하는 이들이 방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뭄바이 전원 공급 그리드 네트워크에 들어온 인도에서 인기 있는 중국 여가수 방샤오층 노래를 지원하는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악성 코드가 은닉되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13일 뭄바이 블랙아웃 사태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온라인상의 이벤트가 악성 코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교두보가 되었다. 이에 이벤트 네트워크를 주요 네트워크에서 사용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들 사이버 공격은 매우 미미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지금도 인도군과 리코디드 퓨처사가 소스를 찾지 못하는 이유이다. 셋째, 이제 사이버 공격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대칭 수단이 아닌 외교 협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즉 상대국은 경쟁국의 우리는 당신을 언제든지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를 보내는 군사적 압박이다라는 군사력 투사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중국-인도 국경 분쟁 당시 뭄바이 도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조직적으로 의도적인 목표하에 이루어졌으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인도 정보당국이 소스를 찾지 못하고 이를 의뢰받은 미국 내 사이버 보안업체마저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정교한 수단이었다면서 향후 중국이 중국에 저항하는 주변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였다.